100%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쌍방간의 합의. 다시 얘기하면 차고지가 생기면 화물차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다 들어가겠다, 이런 취지에 합의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이 공연차고지 용역도 물론 이제 물류기지의 용역과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끝나는 거는 6,7월이지만 사전에 이제 중간 과정에 이것이 이행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누락됐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이지,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자체는 이제 시간과의 문제니까 정부가 충분히 협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과연 이걸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한 5, 6월쯤 되면 4월쯤 되면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정치적 리더십도 새롭게 또 많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의미를 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님 공약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라서 시장님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공약들을 이행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한 가지 사업, 공약 사업이면서 올해 공모했던 그 도시재생 사업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국비 100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하면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당초에 정부의 계획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청한 걸로 봐서는 이제 100억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정부에서 시작됐어요. 그다음 평가도 저희가 비교적 낮지 않은 그런 정도가 됐어요. 내부적인 흐름이대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돼서 넘어가는데, 정부 자체에서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의 밑에 그걸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선정하는,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이래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잘 아시지만 이제 자기 당사자의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조금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당초에 국토부에서 심사해서 평가된 그 순위를 존중해달라는 것이 제가 원론적인 주장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의 의원들 중심으로 공감은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해당 지역 의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그런 주장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저희가 좀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정치적 걱정이지, 여러 가지 심사나 이런 기준에 봤을 땐 저희가 큰 어려움 없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풀예산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가 지금 시장님 답변으로 보면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그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 원론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의회가 된다면 저희가 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 국비 100억 확보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천시 재정상 못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는 지금 1년 동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정 과정이. 전에 이제 민선 오기 때문에 수명만 기다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꼭 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충질이 이제 마지막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예요.
제가 그 서면 질문을 통해서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의병도시 협의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근데 지금 국가 차원의 의병 선양 사업 발굴과 그 의병제 국비 확보 방안 모색 등 여러 가지를 이 협의회를 창립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 관련된 내년도 국비 그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구성을 우리 제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국비를 확보해야지만 이 협의회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장님은 뭐 대책이나 뭐 추진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의병도시협의회 특별 관심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그 관련 저희 행정법에서 부르는 기초자치단체나 협의체로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이 협의체는 중앙정부의 이제 뭐 등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등록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구성을 하고 모든 절차를 구비해서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록 절차가 끝나면 비유컨대 사단법이나 재단법인처럼 이제 법인은 아니지만 협의체죠. 그 법인 이제 인가가 나오고 나면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정부의 예산 승인에 대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법적 신분을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내년도 신규 예산에 내년도 본 예산에는 뭐 지금 절차상 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이기 때문에 뭐 추경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기금이나 뭐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까지 기억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 완료가 된 절차는 다 이제 보도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문서상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뭐 단순히 듣기로는 뭐 조만간 승인이 나서 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권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협의회에 37개 도시가 이제 참여를 했죠.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의병 정신 가치를 계승하고 의병으로 연결되는 그 전국 의병망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뭐 우리 지금 시장님 설명으로 봤을 때는 절차만 끝나면 이 국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답변하실 때 우리 보면은 추가로 6건이 지금 상임 및 증액 요구돼가고 지금 예결위로 올라간 상황인데 그 6건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제천시의 SOC나 해서 국립종자원 같은 꼭 우리 시에 지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우리 시장님께서 뭐 저보다도 더한 마음으로 사활을 걸어서 하시겠지만 이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년도에 시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시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봅니다. 예, 이제 몇 건 좀 더 이렇게 계속 내시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회 예산이라는 것이 시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시기 때문에 이치는 비슷할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이 굉장히 정당성 갖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상당수가 서명을 해서 최소한 동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명한 것에 저희가 가장 거의 절반 이상을 저희 제천에서 서명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이나 또는 국가 시행 사업에 대한 우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것은 뭐 단순히 시민들만의 힘이 아니라 제천시 의회가 같은 입장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모아서 일단은 지금은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국회나 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두 개 정도는 확정되어 가더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지역적 전략적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수상한 과정까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문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 의림지 작은 영화관이 지금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되어서 예산도 조용되고 반납되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할 계획이 있으셔서 철거를 안 하시는지. 이제 그게 의림지 이벤트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림지 이벤트홀 문제는 이제 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면을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공개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림지 이벤트홀 매입 과정의 의혹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것이 가액이 과도했다. 그것이 아무런 목적 없이 공유재산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게 어느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논란이 매우 컸었던 곳이고 지금도 여전히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화제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민선 넣기 시작하고 나서 전임 시장님께서 감사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혹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사원에서 그 감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보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림지 이벤트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감사원 규정이 있다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면 그것을 멸실하고 철거하고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그것을 감사원에서 이제 수사는 끝나고 결과적으로는 재판까지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정상화된 상태니까 그것을 감사원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감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못하는 걸로 갔었으니까 그것을 재개를 해서 마무리 져달라라는 취지의 감사원에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최소한 이제 여러 논란은 이제 제3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최종 결론에 따라서 논란은 다 불식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용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이미 충분히 많은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모든 최종적인 마무리를 행정적 마무리를 한 이후에 하는 게 적절하다 해서 묻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인데 네. 수사 중이어서 못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일이 그렇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은 그러니까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사 결과 나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이었었죠. 그러니까 어떤 수사 중이었었어요? 그 수사 내용이 네.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로 제가 고발했죠.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무혐의가 났잖아요. 결과가 위험해요. 무혐의가 났잖아요. 그게 아쉬운 내용이잖아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학부도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 시장님의 노력도 필요하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림픽 스포츠센터 한방 스포츠클럽 지금 3억 예산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운영비로. 이제 3년간 금방 올해로 아마 끝난다. 그래서 재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이 조건부로 안 된 거죠? 조건부로 안 됐죠. 왜냐하면 대형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6분의 지금 실업자로 지금 젊은 층이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다. 한방 스포츠 클럽에 대한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은 저희가 받은 이제 통보에 의하면 한방 스포츠 클럽이 당초에 사업 계획을 냈을 때에 조건이었던 기반 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일종의 자격 상실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격 상실에 대한 부분은 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거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일정 기간 동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한 시간을 주고 유예를 해서 그동안에 이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지방자율단체에서 이것을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통보 공문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협조 공문을 제가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란이 되고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도 소위 말하는 확약서 부분을 놓고 법정에다 지금 재판을 해서 1심에서는 아시다시피 시 입장에서 보면 시가 승소를 하고 지금 2심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정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한방스포츠클럽이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분리이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적극적인 협력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그건 당연히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관련 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제가 대해서 소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렸죠.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돕고 지금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국비를 미확보할 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제 12월에 도래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비 확보의 하나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어쨌든 국비 확보라는 말은 다 똑같지만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절차적으로 좀 뭔가 미비된 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이런 걸 떠나서 합법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쉽게 고용 창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시장님으로서 대승적으로 그 대안을 연구하고 계셔야 제가 그걸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사법기관에서 이것도 또 시에서 뭐 제기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피존해 놓거든요. 시를 상대로 그 한방스포츠클럽에서 그 무상으로 시설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라는 취지의 그런 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야 저희들이 뭔가를 대책을 진행할 수가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무상밖에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데 기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죠.